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묘향산 단구람에서 환단고기를 발간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다. 안경전 역주자는 한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번 역주본은 그런 열정의 완결판이다. 역사 경전이요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인 환단고기의 실증적 연구만이 우리 골수까지 파고든 일제 식민사학의 해독을 치유하고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한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이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고기가 드러내려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사학계의 집요한 환단고기 위서론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신비의 왕국 520년의 제국 가야. 한국사에서 약 520년이란 자취를 남긴 가야. 현 한국사에서는 육가야 연맹체로만 알려져 있고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과는 달리 고대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야. 오늘의 한국인에게 가야의 역사와 문화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가야의 독창적인 문화 특성과 역사 정신은 무엇인가? 이제까지 무시되고 숨겨져 온 가야 대왕국의 진실과 그 문화의 현장을 찾아 새로운 탐구를 떠나보자.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따르면 후한 광무제 건무 18년 서기 42년 김해 구지봉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김수로와 형제들이 나라를 세우고 대가락이라 불렀는데 곧 여섯가야였다. 김수로 왕은 48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을 왕비로 맞이한다. 아유타국은 지금의 인도 아요디아로 이들 황족이 중국 사천성 안악현의 보주로 이주했다고 한다. 훗날 허황옥은 오빠 장유화상과 함께 배를 타고 가야로 와 왕후가 되었다. 김수로 왕과 허황후는 10명의 왕자와 2명의 공주를 두었다. 그중 7왕자는 장유화상의 인도로 하동 칠불사로 출가하여 2년간의 수도 후 성불하여 신선이 되었다. 후에 7왕자는 일본 규슈 남부에 진출하여 제2의 가야국을 세웠다. 둘째 딸 묘견 공주 역시 규슈에서 29개국을 정복하여 야마타이국을 건설한 초대 여왕 히미코로 추정되고 있다. 가야는 문헌에서 가라 혹은 가라라고도 기록되었는데 이는 모두 가야로 변천되었다. 국명에서 가라라는 말은 성이나 나라를 뜻하며 한과 같은 의미다. 가야란 말은 소를 뜻하는 인도 산스크리트어 가이에서 왔다고도 한다. 가야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차례로 성립된 이후 제일 마지막에 세워진 국가로 여러 나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삼국유사에는 김해의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고령의 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함령의 고령가야, 성주의 성산가야, 고성의 소가야를 이루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들 육가야 외에도 창녕의 비화가야 이름이 전하고 있고, 또 음악의 성인 우르기 대가야 가실왕의 명으로 지은 가야 12국이란 것에서 가야가 한때는 12국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가야의 시조 김수로 왕은 어디서 왔을까? 신라 30대 문무왕의 문무왕 비문에는 신라 김씨의 뿌리를 하늘에 제사 지내던 투후의 후예로 밝히고 있다. 한무제가 흉노를 공략할 때 규도왕의 왕자 김일제는 모친 알씨와 함께 한의 포로가 되었다. 훗날 한무제는 김일제를 총애하여 너희는 제천 금인이니 김씨로 하라 라며 김씨성을 하사하였다. 또한 김일제가 망하라의 반란으로부터 한무제를 암살의 순간에 극적으로 구하자 그 공으로 투후에 봉했다. 이후 김일제의 현손인 왕망이 세운 신나라가 무너지고 후한의 광무제가 한시를 다시 일으키자 김일제의 후손들은 멸족의 위기에 처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1세기 초 한반도로 망명하여 신라와 가야의 시조가 된 것이다. 이 가야의 역사와 문화정신의 원류에는 북방 유목민의 천손의 피가 강렬하게 흐르고 있다. (42년) 금관가야의 탄생으로부터 562년 대가야가 사라지기까지 가야는 삼국과 더불어 어떤 역사의 길을 걸었는가? 전기 가야 시대를 이끈 금관가야는 4세기까지 가야의 맹주였고 신라와 대등한 국가였다. 400년 백제와 외 연합군에 의해 위기에 빠진 신라가 고구려의 구원을 청하자 광개토대왕은 5만 명 군사로 남정하면서 외는 물론 가야도 함께 공격하여 금관가야는 극도로 쇠락해졌다. 금관가야는 532년 김유신의 증조부 김구의 왕이 신라에 투항하면서 문을 닫았다. 대가야도 554년 백제의 26대 성왕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관산성 전투를 지원했다가 신라의 공격으로 562년 막을 내렸다. 많은 학자들은 아직도 가야를 하나의 맹주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연맹체 또는 유력한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연맹체로 보면서 고대 국가로는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가야의 정치체제가 연맹체 형식으로 존재했다고 해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기에 미흡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북방 유목 제국들 가운데에는 그러한 연맹국가의 모습을 띄었던 제국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가야인이 살았던 지역에 가면 아름다운 고분군과 만나게 된다. 그 속에 잠들어 있는 가야의 왕들과 그들이 남긴 독창적인 문화는 무엇인가? 가야는 당대 최고의 철 생산과 제련 기술로 막강한 해상 세력으로 부상하여 일본 규슈 지역까지 새 역사 개척의 길을 열었다. 북방 유목 문화의 특성이 그대로 담긴 가야의 유물에서 뛰어난 예술미와 강인한 기상을 느낄 수 있다. 이들 중 특히 의미심장한 것은 북방 기마 민족인 흉노의 활동 무대에서 발견되는 청동 소친 동복이다. 동복은 북방 기마 민족이 가야로 이주해왔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생활도구 중 삼국과는 달리 굽다리 접시로 불리는 목이 긴 가야 토기는 뛰어난 독창성을 인정받는다. 이 토기는 일본 아스카 문화의 대표적인 스에키 토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고대 일본의 독특한 토기로 발전하였다. 이는 가야인의 광범위한 진출로
가야의 문화가 일본에 뿌리 내렸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가야인의 일본 진출은 일본의 건국 신화에도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여러 곳에 유적들을 남겼다.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와 니니기의 천강 신화는 환웅과 단군의 건국 이야기나 가라국 신화와 유사하며 규슈 지역에 정착하여 고대 일본의 나라를 세운 가야인들의 건국 이야기였다. 일본을 건국한 야마토 정권의 신기 3종, 즉 청동검과 고곡, 청동거울은 가야에서 건너간 신물이었다. 일본인은 가야를 임나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그들이 온 나라, 즉 주인의 나라란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 일본부가 가야에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고대 일본인들은 가야를 카라쿤이라고 불렀는데 한국이란 뜻이다. 일본 여러 곳의 카라쿠니 신사는 일본 열도로 일찌감치 진출한 가야인을 제사하는 신사인 것이다. 500년 이상 고구려 신라 백제와 나란히 어깨를 겨루었던 제4의 제국 가야. 한반도를 건너 일본 역사의 시원 문화를 형성하는 불꽃이 되었던 가야. 오늘 인류 원형 문화의 근본 주제를 일본에까지 전해준 신성한 가야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산 이 가야의 꿈을 되찾을 수 있는 이곳 낭만의 도시에서 이 1500년 전 좌절된 그 가야의 문화 숭고한 꿈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은 우리 역사의 사자가 손수자에 가운데 중자를 쓰듯 중도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그 중도 자연의 마음, 과거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교훈을 배우고 비판적 시각을 가질 때 그 중요한 학문하는 사람의 아주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이 중도 의식, 우리가 그것을 잃으면은 큰 문제가 나는데. 오늘 환단고기에서 실제로 이 책을 1000년 이상의 세월 속에서 5분이 썼는데 환단고기의 그 근본 주제는 지난 1만 년 지구촌 인류의 창세 역사 문화 정신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만든 문화의 원형 정신 그 주제에 불과 한 글자 세 글자 뭐 신, 삼신, 일신, 삼신일체, 삼신상제 또는 대우주의 광명 문화가 하늘과 땅과 인간 속에서 일체로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늘에 있을 때는 그게 환이고 어머니 땅에 있으면 단이고 인간 몸속에 있으면 그 천지의 아들과 딸로서 천지 부모의 우주광명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있다. 바로 그것이 인간 광명 한이다. 그 일본에서 우리를 지금 한국이라고 불러왔잖아요. 가라쿤이라고. 그래서 이 환난고기는 한사상, 이 천지, 이 우주 광명 문화의 문화 원전이다. 문화 경전이다. 그것을 체계 있게 우주관과 신관과 인간관 그걸 근본으로 한 이 진정한 우리의 역사관, 한국인의 문화 역사 지평을 넘은 이 지구촌 인류의 보편 역사관, 원형 문화 정신을 밝혀주는 유일한 책, 이 환난고기는 아무리 구전으로 또 필사본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거기에
덧붙여진 게 있고 빠진 게 있고 또 인위적으로 몇 군데를 더 집어넣었다 한다 할지라도 이 환단고구의 역사 철학 정신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더라.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원전 공부를 좀 창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자. 좀 더 건강한 마음으로 이 속에 우리들이 꼭 간직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완성해야 할 그런 원형문화 정신, 그 무궁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구촌을 30여 년 이렇게 답사를 하면서 이 환단고기 문화가 지구를 넘어서 이 우주에 꽉 차 있다. 그것이 제 체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잊혀진 왕국, 우리가 배웠던 이 역사의 상식, 잘못된 상식을 오늘 되돌아보고 그것을 철저히 파괴하는 새로운 우리 모두의 희망의 날을 오늘 가야의 역사에서 새롭게 배워가지고 이 분단의 역사에 진정한 새 소식,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그것을 더듬어 보려고 일본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오늘 전체 이 가야 시원 역사, 이 가야를 관통해 있는 진정한 역사 정신이 뭐냐, 이것을 제가 지난 30여 년 그때 이제 처음 가야를 체계적으로 보러 구주를 갔었는데 이 가야의 역사 속에 담겨 있는 정말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역사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역사 전쟁입니다. 동북아 역사 문화 주권 전쟁입니다. 현대사의 주제인 가을 개벽, 후천 개벽이 다가오는 마지막 역사 주권 전쟁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역사는 무엇보다 힘의 법칙, 그것이 근본이다. 이 정복과 패막, 충돌과 화해, 조화와 배신, 그 길을 끊임없이 오가면서 오늘의 인류 역사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가야, 이 가야의 역사 문화 정신은 오늘의 분단의 역사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새 소식을, 새로운 역사의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용광로처럼 그 역사의 변화 동력이 뒤끌었던 백제와 신라, 북방태, 강대국, 고구려사에 끼어서 500년 그 왕조의 역사 속에서 마침내 무너진 이 가야의 문화 정신의 원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가야가 자리 잡았던 땅, 그 문화 역사 정신을, 그 중심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역사를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파괴된 국통, 우리의 역사의 족보, 우리의 시원 역사 문화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완전히 송두리째 그 뿌리가 파괴되어 있다. 환국과 배달 조선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환국을 부정하면 환국 배달, 조선이 다 부정된다. 또 조선을 부정하면 그 이전의 배달과 환국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야. 이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이 환국과
배달 조선, 이것은 한국인의 근본 정신들이 꺾인 거예요. 파괴됐다. 둘째로는 오늘의 우리 한국인은 모두가 이 고구려가 어디서 왔는가, 국통을 거꾸로 돌리면은 오늘이 현재에서 분단 역사에서 조선 고려 사국시대, 그 고구려가 어디서 왔냐?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잖아. 출자 북부여다. 이것보다도 정확한 이 고구려의 근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환국배달 조선에서, 단군 조선에서 북부여로 개성됐다. 근데 부여를 가르치질 않아. 교과서에 실제 부여의 역사가 몇 줄이 안 된다 이거. 환국배달 조선에서 이제 북부여로 넘어가서 여러 나라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북부여가 완전 부정되고 깨져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 엉터리 침략사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바로 이 밑자리에 마지막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사관 인나 일본부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중화주의 일본 식민사관, 이 두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 한국인의 역사 문화 정신의 그 기본 바탕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부정해버리고 있다. 이 오늘의 가야 제국, 저는 가야 대왕국이다. 가야는 단순한 육가야 연맹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독창적인 그 문화 정신은 무엇인가? 이 가야 문화 속에는 대륙의 아주 웅대한 역사 문화의 원형 정신이 살아있다. 과거 역사 속에서 그 인류의 영원한 문화 원형 정신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태고의 시간대로부터 늘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외치는 그 한마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인간으로 태어나는가?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역사의 목적지는 무엇인가? 바로 이 인간과 자연, 동서의 모든 구도자들, 기독군, 성자들, 동서양 이 종교 사상사의 그 깨달음의 영원한 주제가 뭐냐? 인간이란 뭐냐 이거예요. 그 깨달음의 근본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무슨 서양, 그리스, 로마 제국사, 이집트, 중동, 기독교, 유대민족의 구약성서, 팔만대장경, 불교 가르침, 유교, 도교의 가르침보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진정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인류 역사의 중심 주제, 그것이 이 가야 문명사 속에 힘차게 살아있는 것이다. 제가 이제 그 동서양의 많은 그 유적지를 가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느끼는 것은, 그 박물관 진열장 안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 비록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잘 보면은, 야, 정말로 기적 같다. 어떻게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저런 유물을 만들었을까 하면서 감탄을 많이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작은 뭐 구석기, 신석기 옛 사람들, 우리 인류 조상들이 만든 그 문화의 유적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살아있는 과거의 그 문화의 숨결, 손길을 잘 들여다보는데, 이따금 재미를 느끼면은 오늘 우리들 속에 살아있는, 사라져간 그러나 진정으로 살아있는 인류 역사 문화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새롭게 깨져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큰 기운을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주제를, 이제 첫째는 이 가야와 임나의 진실 서곡, 저 뒤에도 플래카드에 가야와 임나의 역사 진실을 밝힌다 그랬는데, 가야와
임나의 진실. 한번 이게 소리 질러도 기분이 좋거든. 가야와 임나의 진실. 가야와 임나의 진실이다 이거야. 가야와 임나의 진실. 자, 가야란 어떤 나라냐? 우선 가야의 문화 원류 정신을 제대로 못 보는 근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역사관의 빈곤인데 그건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우주관과 이 국통을 제대로 복원을 못하고 있다. 역사는 무엇보다 우주관을 근본으로 해서 역사의 대세를 봐야 된다 이거. 인류는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의 시련을 극복한 그 힘이 뭐냐? 깨달음이야. 세계관, 이 우주를 어떻게 봤는가? 하늘은 무엇이며 땅은 무엇이며 이 천지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돌아가느냐? 천지와나 신과나 조물주 하나님과 나는 어떤 일체 관계에 있냐? 신관을 더듬어 찾다 보면은 그 해답이 환단국에 있어. 우주관을 이렇게 더듬어 찾다 보면은 동서 인류의 사유의 그 원형, 궁극의 원형, 그게 환단국에 있어. 우리가 학문이 짧아서 역사관이 빈곤해서 또 식민사의 여독이 아직 우리 가슴 속에서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부정을 한다. 편향된 시각, 이건 인생을 망치고 학문의 근본을 파괴하는 무서운 원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런 그 아상을 벗어야 돼. 이 원전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무엇보다도 이 가야 문화 역사의 신비, 그 문화 역사 정신 근본을 보려면은 바로 이 남북 사만관, 북사만에서 남사만으로 전환되는 그 역사의 전환 논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쉽게 말해서 단군 조선이 무너진 뒤에 북쪽에 있던 사만 백성들이 한강 이남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걸 소위 남사만이라고 그래. 한반도 중심에 바로 남사만, 지금 이 땅은 변한, 이 부산도 가야 땅이야. 부산 김해 금관 가야 땅이다 이거. 오른쪽에 경주, 그쪽은 진안, 신라 진안. 그 다음에 저쪽 충청도 전라도는 마한. 그래서 한강 이남의 남사만은 단군 조선의 북쪽 사만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내려왔다 이거야. 이 대륙사만, 북사만, 이것을 기록에 있는데도 북사만, 단군 조선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걸 신화의 역사로 송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조작한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이게 이 남사만이 건국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가야 그리고 신라 이렇게 백제가 건국이 되는데, 건국되기 전에는 남사만이죠. 자, 남사만이 건국될 때 보면 마한 땅에는 단군조의 변환에 있던 탁장군이 군산 쪽으로 해서 익산에서 나라를 세워요. 그때 이제 번안의 왕검성 그 수도를 뺏긴 마지막 번안의 부당군 준왕이, 기준이 이 군산으로 들어왔는데 탁장군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줬단 말이야. 중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2100여 년 전 그 한나라 무제가 쳐들어올 때 그것을 격퇴한 이 고두막한 그 따님, 우리가 선도산 성무라고 그러는데 경주에서 파소 그분이 박격거세를 해가지고 내려와서 경주 육촌장에 받들어 가지고 신라를 건국했다. 그런데 이 가야가 문제인데, 가야의 땅은 이 변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나라를 세우는데, 지금 이 가야 변한 땅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은 이 북방 대륙의 유목문화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 동서 문명을 교류시킨 흉노 황족의 왕손이 들어와 가지고 이 가야 긴가 왕조를 세웠단 말이야. 자, 그런 이제 틀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야는 어떤 나라냐? 가야는 어떤 나라냐? 첫째, 가야는 북사만 남사만에서 우리가 이제 진한 그 변한 또 마한 사만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우주의 원형 문화, 이게 삼신, 삼한, 인간 몸속의 삼진이라고 하는 신성한 수, 삼수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늘을 인식할 때도 뭐 천문이 거기 보면 자미원, 천시원 뭐 이렇게 삼원으로 얘기를 하잖아. 하늘과 땅과 인간 몸속에 있는 인간 이 마음의 원형, 인간 몸속에 있는 영원한 신성, 모든 건 삼수로 작동된단 말이야. 극단적으로 좀 원자도 그러잖아. 우리들의 마음, 의식의 경계도 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삼수 구성 원리로. 그래서 가야는 삼한 가운데 변환이다. 이것이 인류 원형 문화의 유일한 최초 경전, 천부경 논리로 보면은 천일지 인상 가운데서 이 진화는 바로 인간의 도를 얘기하잖아. 하늘의 도는 마한이고 어머니의 도는 변환이고 그리고 천지의 주인 인간의 도는 인삼이다. 그걸 이제 태일로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변한 가야의 문화 정신은 이 땅의 정신을 역사 문명의 땅의 정신을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곳이야.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늘 불안과 어떤 경계심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은 문자 그대로 천지인에서 이 어머니 땅의 문화 정신을 또 크게 깨우쳐준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국자 수로왕과 허왕후의 이 결혼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따님 작은 공주로 알려져 있는 묘견 공주가 일본에 들어가서 이 구주의 그 연맹체 통일 왕조 야마대국을 열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째 보면은 가야는 무엇보다도 이 우주의 영원한 문화 원형 정신을 제천 문화 형식으로 가장 강렬하게 보존해 온 이 소도 문화 성역을 구축을 해서 열었다. 그 기련산 쪽에 상상할 수 없는 그 문화의 깊은 추억을 안겨다 주는 그 소도 제천 성역 그 주인공 바로 이 흉노의 그 제천 문화 이것이 소도 제천 문화가 쉬운 말로 이 대우주의 지고신 이 하나님을 모시는 숭고한 그 예배 문화 그걸 다른 말로 신의 대행자 이 탱그리고도 천자 문화 이 강렬한 천자 문화의 역사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수로왕과 허왕후가 이렇게 만날 때 그냥 만난 게 아니야.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수로왕이 말이야. 황천상제님께서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 그때 이 구간들이 모여 9구자에다 이 칸이라는 간자야. 국한이 노래 부르고 춤을 췄다 이거야. 우리가 왕님을 모시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 국한이 대칸으로 모신 거야. 대칸으로. 이게 김수로 왕인데 원본이 그래요. 원본을 한번 직접 읽어보면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줏빛 줄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옥합처럼 금으로 된 그 함이 내려왔는데 그 속에 알이 6개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천자가 탄생한다는 것을 하늘에서 신성의식 신규로 내려온 거예요. 그 기운을 받은 거야. 누가 그 신규 메시지 받은 것을 읽어준 거거든. 어제 꿈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셔야 될 주군이 오시는가 보다 해서 국한이 모여서 회의를 했단 말이야. 뭐 그 사람들이 끼껏해야 뭐 한 1만 명 몇백 명 가구들이 살던 그런 작은 부족장들인데 하여간 우리가 유목문화의 틀에서 보면은 그런 국한들이 모여서 대칸을 이렇게 모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줏빛 그 줄은 뭐예요? 그건 천자야. 자미원 천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 수로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로부터 셋을 이루고 이 셋은 7을 이루니 7성인이 머물 땅이다. 이건 천부경이야. 하나에서 셋, 셋에서 7. 일신이 삼신되고 바로 삼신은 구체적으로 칠성이다. 칠성은 도교, 유가에도 있잖아. 또 불과의 칠불 시대가 있었고 기독교에도 계시록에 하나님의 7성령 문화가 있어. 그것은 이 천지의 그 뿌리가 되는 이 우주의 생명의 근본이 되는
우주 통치 사령탑이 있는 천주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의 세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든지 그런 그 우주의 원형 수학 정신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허왕호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제 아버지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꿈에 황천상제님을 뵈었단다. 그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상제님이 가락국에 선령한 임금 수로는 말이야 하늘에서 내려보냈다. 그래서 왕위에 이렇게 올랐는데 신령스럽고 거룩한 이는 오직 그 사람뿐이다 그랬어. 이게 가락국기에 있는 얘기야. 지금 원본에 있는 얘기. 그런데 삼신상제님의 말씀, 황천상제님 말씀이 내 귀에 지금도 울린다. 기유 제2라고 그랬어. 원본에 아직 유자거든. 그 말씀이 아직도 내 귀에서 이렇게 울리고 있다. 이거 제2 있을 제자. 그런데 이 허왕호가 천상의 하나님 상제님 삼신상제님으로부터 이렇게 명령을 받아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너의 배필을 만나라, 왕님을 만나라 해가지고 떠났다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걸 예전에 한양대학교 김병모 교수님이 이걸 추적을 했잖아. 인도 아유다국에서 후예들이 중국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 양자강 서쪽 사천성 말이야. 저 지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악현 이 보주에서 말이야. 보주에서 양자강 따라가지고 남쪽으로 해서 김해 주포가 있거든. 주포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건 지금도 행사를 하고 그래. 주포가 악역의 임나라고 말이야. 그런 소리를 일본 사람이 만들었어. 그런데 이제 이 가야의 건국자 김수로와 허왕호 이 양반이 자식을 12을 낳았어. 아들 10에 딸 2인데 큰 아들이 이제 거등왕이 되고 두 아들은 허왕호가 내가 애를 이렇게 12 더 낳았는데 당신 전부 긴가루 가져가냐니까 허씨로 달라. 그래가지고 둘은 허씨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 지금도 그 김혜호 씨하고 결혼 안 하네. 같은 뿌리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7 왕자는 허왕호의 오빠가 스님이었었는데 이 스님이 장유화상이다 또는 뭐 도옥선사를 따라갔다 그러는데 야 우리는 도 닦으러 가자 해가지고 7 왕자가 줬어. 어디로 들어갔냐? 가야산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 나중에 이제 득도한 칠불사가 있는데 하동의 칠불사에서 이렇게 도통을 2년 만에 아주 근본 도통을 해가지고 구름을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그런데 이 7 왕자가 구주의 남부에 가서 제2의 가야국을 세웠다는 거야. 그곳에 가보면은 그 7수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7수로 된 여러 가지 그 축제가 있다 이거 지금도. 가야 김수로 왕의 7 왕자에 대한 연구는 가야인들의 해외 개척사는 물론 일본 창세 역사의 비밀을 밝히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다. 7 왕자가 지금의 지리산 칠불사에서 성불한 후 바다 건너 일본에서 제2의 가야국을 건설한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남부 규슈는 고대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정착했던 땅이다. 그래서 일본의 고대 문화도 이곳에서 먼저 일어났다. 규슈 남쪽 사스마 반도. 이곳에는 일본 발상의 땅이라는 놀라운 비석이 있다. 바로 일본인들이 그들의 시조로 생각하는 천손 니니기의 궁궐터 근처에 세운 것이다. 신화에 따르면 천손 니니기는 벽시와 신종 3기를 가지고 다카치오봉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가라쿠니다케, 곧 한국산으로 가서 여기는 좋은 곳이다. 왜냐하면 가라쿠니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가야와 천손 니니기와의 연관성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일본 천손강림 신화 속 니니기는 가야의 7 왕자를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 근거를 사스마 반도에서 찾을 수 있다. 마치 거제도의 몽돌 해수욕장을 연상시키는 이곳 해안의 이름은 거친 바닷길로 신이 건너왔다고 해서 쿠로 혹은 카미와탈이라고 부른다. 해안가 절벽에 두 개의 낡은 비석이 서 있다. 경경저존 상륙지, 바로 천손 니니기가 이곳 해안으로 상륙한 것을 기념한 비석이다. 그런데 다카치오봉 정상으로 내려온 니니기가 굳이 외지고 험한 해안으로 상륙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가야의 일곱 왕자가 규슈로 이주했다는 사실을 천손강림 신화로 기록했던 것이다. 지난 30년간 고대 동아시아 교류사와 일본의 천손강림 신화를 연구해온 아라타 에이세이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수로 왕의 일곱 왕자는 모두 일본으로 건너가 남규슈 가고시마에 정착한 후 토착 세력을 흡수하여 방어용 산성을 쌓고 고쿠부 평야를 개척했는데 벼농사를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 남규슈 일대를 장악하여 군어국이라는 연합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아라타 에이세이의 주장은 국내 학자들의 일곱 왕자 일본 토항설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규슈의 남쪽 중앙에 자리한 기리시마. 해발 1700m의 한국산과 천손 니니기가 강림한 다카치오봉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바다와 만나는 끝자락에 자리한 비옥한 땅, 고쿠부 평야. 바로 이곳에 1900여 년 전 김수로 왕의 일곱 왕자가 터전을 일구며 살았던 7개의 산성, 시치쿠마가 있다. 霧島市国部隼人には昔7つの熊と呼ばれている地域がありました。富熊、獅子熊、恵美熊、平熊、星熊、恋熊、熊崎の7つの熊であります。 일본에서 곰이란 뜻의 쿠마는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레인들의 체격이 원주민보다 월등히 컸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다. 그래서 일곱 왕자가 세운 산성에도 일곱 곰을 뜻하는 시치쿠마라고 불렀다. 하지만 지금은 구마와 같은 발음의 다른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일곱 산성은 고쿠부 평야 북쪽에서 부채꼴 형태로 펼쳐져 있었다고 한다. 그 중심에는 총사령부격인 구마 소성이 있었는데 유사시 7개 성이 연합하여 방어가 용이하도록 산성을 구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쿠부 지역은 분국이라는 이름처럼 일곱 왕자가 건설한 제2의 가야 왕국이었던 것이다. 일곱 왕자의 흔적은 기리시마 주변에 산재한 나나야시로라는 7개 신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창건연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신사도 있는 만큼 현존하는 칠사신사는 일곱 왕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유적이다. 이처럼 가야 출신 일곱 왕자의 유적으로 가득 찬 규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가야사 박물관이다. 자, 이 가야는 한마디로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달리 이 지구 문명을 크게 이렇게 잡아 흔들고 동서 문명을 교류시킨 북방 유라시아의 가장 강력한 흉노의 황족, 이 북방 유라시아 대륙의 그 문화의 중심에 있는 황손이 이렇게 내려오고 남방의 그 인도 어느 왕국의 황녀 공주님이 와가지고 결혼을 한 아주 너무도 흥미있고 우리들의 강력한 새로운 그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미래 역사의 가장 숭고한 원형 문화의 정신을 깨주려고 하는 천지의 원조화주 하나님
삼신상제님의 그런 천명에 의해서 이 정통 왕국이 건설이 된 것이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가야가 그러면 임나냐? 임나가 가야냐 말이야. 이게 이제 일본 침략자들의 이제 주장으로 임나 일본부라는 그 주장을 하게 됐는데, 일본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은 우익 교과서는 합창을 하듯이 조선 진출 이런 얘기를 하고서 이 남선 경영론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사학계에서는 임나 일본부다. 이것을 확장한 우리나라 학자도 있는데, 임나 일본부라는 게 뭐냐? 사실은 이게 참 많은 논문 서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임나 일본부는 이미 이것은 다 양국에서 극복이 돼가지고 다 치워버렸단 말이야. 이 불의한 침략 사건에 아주 그 전형 중심 주제가 이 최종적으로 임나 일본부인데, 임나 일본부는 아마 그 근원이 되는 일본 서기, 또 25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대일본사 397권. 여기 보면 이제 그 일본 학자들 그 3인이 구체적으로는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임나 일본부를 나름대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임나라는 것은 작게 보면 바로 김해, 부산 옆에 이 김해, 금강가야 이 중심 땅 김해고, 넓게 보면은 육가야 땅이 전부가 임나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신공황후가, 일본에서 응신왕의 어머니라고 그래, 15세 응신왕의 어머니 신공황후가 직접 쳐들어가서 신라 왕을 무릎을 꿇려놓고서 그 사만의 나라를 다 굴복을 해가지고 영원히 조공을 바치겠다. 아주 쉬운 말로 문화 종주 자기의 그 주군을 무릎을 꿇리고 말이야, 이놈 영원히 복종하고 조공을 바쳐라 했는데,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 기가 막혀 그 내용에. 내가 오다가도 각성을 하기 위해서 그 원본 번역본을 비교해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신공황후 섭정 전기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신라왕이 스스로 이렇게 신주를 목에 들이우고 두 손을 뒤로 이렇게 묶고서 길이길이 천지와 함께 복종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굴복하겠나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벌을 주십시오. 천지의 신이여 죽음을 달라고 말이야. 이게 상상도 못하는 거야. 백제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712년에 고사기가 나왔지만은 그 역사책을 처음 쓰다가 천무가 세상을 떠나거든. 그러면서 이 백제계 왕들이 일본 역사 주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 역사를 조작하는 거야. 이렇게 신라를 막 치고 말이야. 무릎을 꿇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임나 일본부의 실체가 뭐냐? 임나는 무엇이고 임나 일본부란 뭐냐? 우리가 이제 임나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 것은 광개토대왕 비에도 한번 나온다. 또는 뭐 진경대사 비에도 나온다. 이쪽 가야에서 신라의 귀화한 대문장가 강수의 그 한마디에도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임나가 가야에 있든지 뭐 북쪽 평양 옆 동네에 있든지 미국 LA에 있든지 구주에 있든지 대마도에 있든지 동경에 있든지 도대체 임나라는 게 뭐냐? 임나가 뭐냐? 어떻게 해서 이런 혼란스러운 임나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윤내현 교수 같은 분은 뭐 임나는 일반 전체 연구한 학자들의 그 공력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첫째는 임나는 한반도에 있다. 가야 땅에 있다. 또 하나는 임나는 일본 땅에 있다. 하나는 양쪽이 아닌 대마도가 임나다. 그걸 그 열국사 저 뒤쪽에 보면 그걸 아주 자세히 이분이 이렇게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환단고기를 인용하면서 환단고기에서 임나에 대한 최종적 정의가 나와. 환단고기에 있는 임나가 대마도고, 대마도가 바로 이 삼가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전체 대마도가 임나라면은
임나 일본부는 볼 것도 없다. 끝난 거다. 이 한마디로 끝났다 이거예요. 이 환단고기 기록 내용으로 끝난 거다. 그런데 환단고기를 우의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하면서 그쪽으로 또 이렇게 논리를 가져간단 말이야. 임나는 뭐냐? 이 임은 님이야. 우리가 잊지 못하는 님, 사랑하는 님. 나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나라다. 임나. 이것은 9,000년 전에 동서 인류 문명의 바로 원형, 동서 인류의 영원한 문화의 고향, 영원한 그 역사의 고향인 환국의 아버지 환인, 안팎의 환인, 그 환인에서 왔거든. 인이라는 거, 슈메르 문명에서 인이다 이거예요. 이 환인에서 그 우리 말에 임금님 할 때 님이 왔는데 임나는 왕의 나라, 주군의 나라, 주인의 나라. 이것을 이제 뭐 여러분이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병선 같은 분은 임나는 미만하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말이 니마, 그건 바로 주인이란 뜻이고 님이고 마는 땅이다. 문정창이라는 양반은 당군조선, 고조선 백성들이 남쪽으로 이주하고 대마도로 구주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잊지 못하는 또는 뭐 처음 나라, 형님의 나라, 바로 이쪽에 그 주의 나라, 주군의 나라, 그게 임나다. 그러니까 임나는 그 지명이 나라가 됐든지 뭐 한 지역의 이름이 됐든지 그 근본은 뭐냐면은 예전에 바로 이 남사만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만, 백제 또는 지난해 신라라든지 변환의 이 가야, 바로 이 이전서부터 북쪽에 있는 당군조선, 그 이전에 배달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고향을 그리워할 거 아니에요. 천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마주하는 휴게소 있잖아, 망양 휴게소. 고향을 그리워하잖아. 도예지 사람들 나이 들어가면서 죽기 전에 고향에 한번 가고 싶다. 그 추억, 인간이 절규하는 그 조국에 대한 추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국인하면 누구도 그런 임나 타령을 한 거야. 임나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들의 옛 고향은 다 임나가 될 수가 있다 이거야. 임나에 대한 추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 임나는 일본 서기에서 발원이 돼가지고, 일본 서기를 보면은 그 임나 일본부가 나오게 된 게 숭신 65년조에 있는 거야. 서력으로 서력전 33년 뭐라고 했느냐? 아, 임나에 있는 그 한 신하가 말이야 조공을 바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임나의 위치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은 축자로부터 이천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북쪽은 북조해, 그게 막힐 조자야. 막힐 조자. 북쪽은 바다에 이렇게 막혀 있다. 바다에 떠 있다는 거야. 그 원본 자체가 바로 계림의 서남쪽. 그건 일본 서기에서 임나의 본래 중심 땅은 바로 한반도에 있지 않다. 그것은 축자로부터 이천리라고 그랬으니까 일본 구주도 아니다, 대마도다. 이렇게 확고한 해답을 주고 있어. 그런데 이제 엉뚱하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학문 논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제 최근에는 이 임나 일본부의 일본부 해석이 아주 재밌는 해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임나 일본부에 보면은 그 핵심 결론이, 요즘 이제 재밌는 해석은 일본 서기에 임나 일본부에 부를 다뤄놓은 거 보면은 임나 일본부에서 일본 외에 이제 후속 표기니까 그 부라는 게 바로 어사지다. 어사지, 바로 임금님이 이제 너 어디를 갔다 와라 해서 그렇게 파견한 사신, 외교 사절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미코토 모치,
미코토모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라는 것은 어떤 그 국가의 통치 기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외 사절단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라가야 같은 쪽에 지금 연구된 걸 보면은 하만에 아라가야 옛날 아라국이 있었다 이거야. 안야국에 바로 이쪽에 기록을 보면은 아라 일본부 그쪽에 일본에서 온 그런 외 사신들이 머물면서 주로 그 무역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환단고개를 보면은 임나에 대해서 아주 총체적인 해답을 내려줍니다. 이거보다 더 화끈한 임나에 대한 아주 완벽한 지리학적 또는 문화적 또는 문화교류사적인 측면에서 임나와 임나 일본부의 진실을 전해주는 기록은 없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임나는 어디에 있냐? 이것은 환단고기에서는 고구려 본기를 보면은 야 임나는 대마도의 서북 쪽이 원래 임나다. 이건 너무도 자세한 거야. 대마도의 그 서북 쪽 작은 지역 땅이 바로 임나다. 아마 거기에 이제 왕초가 살았는가 봐. 그때 그 지역에 강력한 족장이 거기서 이렇게 살면 세력을 넓혀가지고 대마 이 북도 남도 그 두 섬이 전체가 임나가 됐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이제 400년에 신라에서 원주를 초해가지고서 이제 오만군을 거느리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이 금강과야가 좀 박살이 나가지고 고령의 대가야 쪽으로 국권이 이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임나 역사 대세를 이렇게 보면 광개토대왕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대마도를 거쳐서 부주를 거쳐서 이 본토를 전부 정리를 했다는 거야. 그 안 믿어지죠. 우리 고구려 본기를 보면은 이게 천지개벽할 실제 역사상으로 봐야 되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야. 환단국의 역사를 사실은 이 원형 우주관과 신관 또 인간관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역사의 진실을 아직도 우리들이 이렇게 멈칫하면서 과연 그럴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역사 현장을 가면은 이따가 이 지금 가야 문화 속에 들어있는 진짜 정신을 본론 마지막쯤 가면은 한번 이제 크게 시야가 다시 열리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선 이 대마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 가서 보면은 거기는 고구마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 위쪽은 신라하고 가깝다 이거예요. 좌우 가라. 그리고 중심은 원 그 종주인 고구려가 다스렸다. 이걸 이누이 가라고 그래요. 이누이 가라. 그리고 저 아래쪽은 백제 쪽에서 지배해서 그건 계지 가라다. 닭개자를 썼는데 계치라고 그러거든요. 현지에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이누이 가라 저 위에 좌우 가라 왼쪽에 이제 계지 가라가 있는데 아니 가보면 현지에 저 간판이 그대로 있어. 대마도 답사하는 사람들은 저걸 보고 처음에는 환호를 해요. 야 삼가라 간판이 학교, 거리, 우체국, 뭐 가게방, 뭐 식당 이름으로 다 나와 있어요. 저 가서 보면은 환단국에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마도는 임나의 본래 땅이다. 임나가 어떤 땅이냐? 그 임나의 진실은 뭐냐? 임나의 문화정신의 핵심은 뭐냐 이거야. 고구려 본기에서는 임나는 바로 이누이 가라가 중심지고 그 수읍은 대마국을 다스리는 수도 역할을 한 곳은 국미성이다. 그런데 가락국기를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 그 육가야 위치를 쭉 얘기하면서 저 서남 쪽은 뭐 지리산이고 저 동북 쪽은 뭐 무슨 산이고 황강이 어떻게 흐르고 하면서 남쪽은 우이 국미다. 이게 전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나라의 꼴이다. 근데 그 국미야 국미.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역사 인식이 넓어진다고 하면은 이 대마도까지가 원래 이 가야 땅이다. 그 당시에는 한때는 그랬다.
우리가 그렇게 역사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임나 일본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바로 이 대성동 고분이 발굴이 될 때 금강과야 1991년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이때 천지 개벽을 해버렸거든. 왜 그러냐면 이제 가야 문화 역사의 실체가 나와버린 거예요. 1500년 동안 지하에서 긴 잠을 자다가 경성대학 박물관 조사단의 발굴로 깨어나게 된 김해시 대성동 금관가야의 왕릉은 역사의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성동 2호 고분군 출토품은 파형 동기와 통형 동기를 비롯한 철제 유물 등이 주로 4세기 것으로서 일본에서 출토되고 있는 같은 형태의 유물보다 1세기 정도 앞선 것입니다. 과거 일제가 한반도 지배 정당화의 근거로 삼았던 임나 일본 부설에 따르면 일본의 통일국가 야마토 정권이 4세기 후반 한반도에 진출해 200여 년간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고분의 발굴로 한반도의 철기 문화가 일본보다 앞선 것이 드러나 임나 일본 부설을 완전히 뒤집게 됐습니다. 이곳에선 특히 오로토스계 청동 항아리가 처음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NHK에서 그 TV 방송사 문화 해설사들이 와가지고 현지 취재했어. 이것을 3월 4일 날 NHK에서 역사의 탄생 시간이라는 프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에요? 일본 국영방송 NHK는 지난 1991년 3월 역사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임나 일본부의 수수께끼, 고대 일본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한일 간 첨예하게 대립하던 역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구주대학 니시타니 타다시 교수와 제작진이 함께 김해 대성동 고분 발굴 현장을 찾아 취재와 방송을 제작했을 정도로 일본인들에겐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방송에서 다루었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니시타니 타다시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 사건의 중요한 요소로서 임나 일본 부서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는다고 하여 상당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담당한 학자들은 임나 일본부의 유적과 유물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선입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서에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당시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묻혀버렸습니다. 일찍이 대륙과 고대 일본을 잇는 한반도의 현관 역할로 번영하였고 선진 기술 문화를 꽃피웠다고 문헌에 기록된 금관가야부. 하지만 지금까지 확실한 소재지도 모르고 고고학 자료도 부족하고 그 실체는 거의 베일에 쌓여져 있었다. 그 환상의 왕국이 1600년간의 잠에서 깨어났다. 지금까지 가야 지방의 고고학적 고찰에 의하면 일본이 이 땅에 직할 기관을 두고 한반도 진출의 거점으로 삼았다는 학설은 그 근거가 원래 희박하여 임나 일본부의 존재가 의문시되어 왔으며 이번 대성동 고분군 발굴로 인해 그 의문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왕묘로 추정되는 길이 8m의 대형 목곽군이 다수 발견되었다. 부장품으로 한국에서 처음 발견된 파형 동기, 통형 동기 등 각종 청동기와 150장의 철정, 그리고 갑옷, 철검, 무구, 마구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이는 북방 고구려 또는 동북아시아 기마 민족의 습속을 이은 것들이다. 방대한 출토품들을 볼 때 당시 금관가야에는 독자적인 문화가 있었고 강력한 힘과 고도의 기술을 가진 나라였을 것이다. 반면 임나 일본 부서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체 가야는 고대 일본과 어떤 관계였으며 임나 일본부의 실체는 무엇인 걸까?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던 임나 일본부가 없다면 일본 국가의 기원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종래 야마토 정권의 국토 통일은 5세기에는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력했으나 오히려 6세기 이후가 아니냐는 의견처럼 일본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금관가야의 김해 대성동 고분군 발굴은 이 환상의 왕국을 재조명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로부터 새로운 관점으로 일본 고대사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여기서 나온 이 파영동기는 일본보다 훨씬 앞섰다. 파영동기에 일본에서 한 100점 나왔거든. 여기서 몇 점 나왔는데 훨씬 오래되고 마구류도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하는 거. 그런 국가가 실제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문화의 이 선진과 후진 말이야. 이런 차이로 볼 때 임나 일본부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랬거든. 임나 일본부 입이다 올리지도 말라고 말이 다 조작된 역사는. 이미 그것을 약 30년 전에 일본 국영방송에서 임나 일본부라는 것은 그건 성립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